안녕하세요 여러분, 호주 필립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살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한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문화적으로 좀 큰 차이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. 이거는 항상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 1, 2주 정도 겪는 당황스러움인 것 같아요. 근데 2주 정도가 지나면 또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데, 그런데 한국을 방문해서 1, 2주 정도까지는 항상 좀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겪게 되는데요. 그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겪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날은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외출을 할 때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아시안 분들이 되게 많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, 그러니까 이제 제 몸은 한국에 와 있는데 아직 이 정신이나 영혼은 이제 호주에 있는 거예요.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아시안 분들도 있긴 한데 호주 백인들이 더 많죠. 근데 한국에선 집 밖에 나가게 되면 다 한국 분들이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순간 멍을 때리고 있을 때 나는 호주에 있는데 많은 아시안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집을 외출해서 길을 걷다가 한국말을 듣게 되면 가끔가다 한국말을 하시는데 클리어하게 들리는 한국말들이 있잖아요.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한국분이다.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다.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으니까, 그러니까 좀 멍을 때리고 있을 때 몸은 한국에 있는데 아직 생각은 호주에서 오지를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말을 들을 때 한국말 하시는 한국분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, 또 정신을 차리고 나 한국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한국 간판을 보게 되면은 또 그 생각을 합니다. 와, 여기는 한국 간판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한 1, 2주 정도는 이런 생각이 혼란을 좀 겪는 것 같아요. 멍을 때릴 때마다 한국말을 듣고 간판을 볼 때,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호주인데 한국분이 계시네, 호주인데 한국 간판이 보이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많은 당황을 하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호등인데, 호주 같은 경우에 신호등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이제 파란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, 이제 한국에서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돼요. 빨리 가서 버튼을 눌러야지. 그런데 가서 버튼을 누르려고 보니까 버튼이 없는 거죠.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 거지 라는 당혹감을 가지게 되고요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과 호주가 이제 보행 방향이 반대죠. 호주는 좌측 통행, 한국은 우측 통행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항상 좌측으로 걷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혼자 생각을 하죠. 왜 저분들은 반대로 걷지? 사실상 제가 반대로 걷고 있는 건데. 근데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우측 통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인데요.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조건 항상 사람이 먼저거든요. 보행자가 먼저입니다. 차는 무조건 서게끔 돼 있어요.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이 지나가는 것은 호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.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우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횡단보도를 먼저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달려와서 좀 무섭기도 하고,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인가 차에 치일 뻔할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.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. 근데 지나가던 차가 크락션을 엄청 크게 울리는 거예요. 아니, 보행자가 먼저인데 차량이 지나가는 보행자한테 크락션을 울리는 것을 보고 좀 이렇게 당혹감을 감추질 못했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파란불인데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오토바이는 파란불에도 쌩쌩 달린다는 거. 네, 다섯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버스비가 참 저렴하죠.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. 한국에서는 버스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가까우게 되면 버스 타고 가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호주에서는 거리가 좀 가까우면 이 정도 거리는 그냥 걸어가지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10일 정도 버스비를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호주에서나 한국에서나 교통비는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선 교통비가 싸다 보니까 더 많이 타게 되고, 호주에선 교통비가 좀 비싸니까 덜 타게 되다 보니까 교통비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인데 며칠 전에 미세먼지가 정말 잔뜩 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오랜만에 미세먼지를 또 겪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이건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한국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매년마다 미세먼지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호주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좀 당황스러운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,
혹시 이 부분은 저만 느끼는 부분인지 아니면 또 해외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느끼는 부분인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. 그리고 이거는 당황스러운 순간은 아닌데 진짜 신기한 게 한국에서 택배를 배달을 시키면 그 다음날에 오는 건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그 택배를 좀 자주 시키는 것 같습니다.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이베이밖에 없어서 빨리 받아야 일주일이고 중국에서 시키면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도 걸리는데 한국은 그 다음날 바로 오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호주에서 한국에 왔을 때 당황스러운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